안녕하세요. 에어테이블을 이용해서 개인 미팅 일정을 잡는 스케줄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베이스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었고요. 스케줄러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테이블은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저의 미팅이 스케줄링 된 그 내용이 기록이 되는 자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에게 미팅을 신청하시는 분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적고 본인이 미팅을 희망하는 내용과 날짜를 선택을 한, 그러니까 저에게 신청을 한 내역을 기록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에는 미팅 시간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미팅 신청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미팅 신청 쪽에서 제가 미팅 가능한 시간들을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간으로 정해 놓고요. 속성 값은 데이트 해서 시간도 포함을 시킵니다. 타임존을 한국으로 서울로 맞춰 놓고요. 미팅이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팅이 제가 가능한지를 이쪽에 나중에 따로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미팅 시간을 예를 들어서 12월 4일 편의상 오전 오후 하나씩만 해볼게요. 오전에 제가 11시에 미팅이 가능하고요. 같은 날 오후 3시 하루에 2번만 미팅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4일로 들어갈 텐데 요거를 5일로 바꿔주고요. 7일까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달력이 뜹니다. 뒤에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4, 5, 6, 7 4일만 해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의 미팅 시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선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요 시간대에는 미팅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체크박스를 하나 두겠습니다. 미팅을 받는다 라는 시간을 표시해 두는 거죠. 나는 가능한가,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제가 미팅 가능한 시간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12월 6일 날은 오전에 약속이 있다, 그럼 오후만 있고, 7일 날은 오전만 미팅이 가능하고 오후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나머지 필드는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미팅 신청을 받을 때 다른 사용자로부터 이제 개인정보 받고 언제 미팅을 희망하냐라고 신청을 받을 건데, 그 신청을 받는 날짜를 여기 미팅 시간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팅 가능하다라고 해놓지 않은 12월 6일 오전 11시, 12월 7일 오후 3시 요거 두 개는 안 보이게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뷰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간이고요. 제가 미팅 가능하다 라고 잠재적으로 가능한 전체 시간의 목록을 만든 거고, 만약에 정말 구글 캘린더처럼 빽빽하게 만들 거면 여기를 1시간 단위로 전부 다 쓰면 되겠고요. 또는 30분 단위로 잘게 쪼개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외부인에게 나에게 미팅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라는 부분에만 체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능 시간이 되겠고요. 제가 가능한 시간들만 표시한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걸어주면 되겠죠. 나는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능하다라고 체크한 이 6개만, 전체 8개의 시간을 제가 등록해 놨지만 이제는 이 6개의 시간만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자, 미팅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신청자 이름을 받고요. 신청자의 이름을 받고 연락처를 받아야겠죠. 폰넘버, 이메일 정도 받아야겠죠. 이메일 받고요. 그 다음에 미팅 시간을 선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팅 요청 시간, 요거를 선택을 하는데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미팅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ink to another record 하고, 테이블 이름은 미팅 시간, 옆에 있는 테이블이죠. 미팅 시간 테이블에서 선택을 하겠다. 그런데 미팅 시간에 있는 뷰가 두 개인데요. 이제 전체 시간이라는 뷰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따로 만들어 놓은 가능 시간이라는 뷰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레코드 셀렉션을 여기 특정한 뷰에다가 한정을 한다. 그 뷰의 이름은
가능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정보를 룩업으로 표현을 해줄 거냐?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값을 입력하는 게 불가능한 이렇게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형식으로 나타났죠.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거죠. 이 6개는 어디서 왔느냐? 옆에 미팅 시간이라는 테이블에서 이 가능 시간이라는 뷰에서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을 비워놓은 이유는 이 이름과 미팅 요청 시간을 합쳐서 새로운 레코드로 만들어서 여기 종합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 언제 미팅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미팅 시간 이름 이렇게 몇 시에 누구를 만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걸어 주겠습니다. 포뮬러를 선택을 하고요. 요 미팅 요청 시간이랑 이름을 합치면 되니까 이때 쓰는 함수가 concatenate 하고 중괄호를 해주면은 변수들을 불러올 수 있죠. 미팅 요청 시간 이제 선택을 받은 미팅 요청 시간을 선택을 하고 한 칸 띄워주고 C를 넣어주고요. 다시 변수 이름 요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은 고유값이 들어가는 첫 번째 필드에는 미팅 요청 시간과 요 미팅을 요청한 사람의 이름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값이 고유값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 약속을 잡았다. 버프라는 사람과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고 이메일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분이 미팅 요청을 하시기를 언제로 했느냐? 자, 여기 첫 번째 걸로 해보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11시로 미팅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 라고 링크를 걸었습니다. 에어테이블의 특징상 이쪽에서 링크를 잡으면 잡힌 반대쪽에도 링크가 생겼겠죠. 미팅 시간 테이블로 가보면 전체 시간에서 이렇게 12월 4일 11시에는 미팅이 하나 잡혔죠. 어떻게 잡혔습니까? 11시에 버프라는 사람과의 미팅이 요청이 잡혔습니다. 이 요청을 보고 싶으면 여기 미팅 신청이라는 테이블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 레코드를 클릭을 해보면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메일이 뭐다. 미팅 요청 시간은 언제로 요청을 하셨다. 이런 게 뜨는 거죠. 역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에어테이블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해도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능 시간으로 가보면 여기도 똑같은 레코드니까요. 여기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팅 신청을 이제 저희는 폼으로 받으면 됩니다. 두 개를 지우고요. 처음에 기본으로 있었던 세 개니까 여기서 이 미팅 신청을 요 에어테이블 링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에어테이블 자체를 공유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미팅 요청을 한 이런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링크를 줄 수는 없고 폼을 만들어서 오로지 입력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폼에 플러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동으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을 받고자 하는 값들이 자동으로 떴죠. 그 다음 미팅 요청 시간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미팅 요청 시간은 링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 떠 있고요.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지금 3개만 비저블인데 여기서 설정 누르시면은 밑에 히든으로 디폴트로는 미팅 요청 시간이 가려져 있죠. 여기를 이렇게 쇼 표시를 해주면 나타납니다. 요걸 누르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미 링크가 되어 있는 그 목록, 제가 시간을 정리해 놓은 테이블에서 가능 시간이라는 뷰로 만들어 놓은 그 6개가 이렇게 뜨는 거죠. 이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로 받아야 되는 정보들은 이제 required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뭐 required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놔둬도 되고요. 미팅 요청 시간을 지정하시지 않고 그냥 문의 내용만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required에서는 빼고요. 미팅 요청 시간인데 시간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싶으면 이쪽에 helper text 라는 창이 있고 이걸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일반 문의사항은 일정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걸 선택하기 전에 이런 안내 문구도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네요. 미팅 요청하는 내용.
다시 와서 여기 왼쪽에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미팅 요청 내용, 왜 저를 만나고자 하는지 그런 요청을 한번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뭐 미팅을 할지 말지 또는 뭘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길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롱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이걸 해주면 이제 여러 줄 바꿔가면서 좀 길게 요청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필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에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폼을 만들고 나서 제가 데이터 필드를 추가한 거라 여기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디폴트로는 나중에 추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필드 설정을 다시 여셔서 미팅 요청 내용 이게 가려져 있는데 요거를 다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게 순서가 이제 미팅 요청 시간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요걸 잡아가지고 순서를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미팅 요청 내용, 미팅 요청 시간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붙잡고 제일 위로 올려서 시간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기 개인 정보를 남기시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퍼블리시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겠다. 카피 링크까지 하고요. 퍼블리시가 되었죠. 카피 링크 했던 주소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폼을 제출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저와 에어테이블을 공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폼이 되겠죠. 그래서 원본에서는 다시 데이터를 보는 창을 해놓고요. 폼으로 입력을 받으면 미팅 신청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제일 마지막 12월 7일 오전 11시로 선택을 하고요. 버프 2라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전화번호 이렇고요. 이메일 abc@abc.com, 미팅 요청 내용 에어테이블 상담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출 누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신청을 했죠. 그러면 추가적인 미팅 요청을 더 보낼 거냐 이런 창이라든가 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출력시키고 이런 설정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면 여기 미팅 신청에 들어왔죠. 12월 7일 오전 11시에 대해서 미팅을 버프 2라는 사람이 신청했다. 전화번호 이렇고 이메일 이렇고 미팅 요청 내용은 이거고 미팅 요청 시간은 여기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생겼죠. 12월 4일 11시, 7일 11시. 미팅 시간에 가보면 전체 시간에 이렇게 두 개 들어와 있고요. 가능 시간에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4일 11시에 신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폼에서 보면 12월 4일 11시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이미 누가 미팅 신청을 하셨고 저한테 미팅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취해줘야겠습니다. 지금 이 폼에서 이걸 선택하는 게 미팅 요청 시간을 선택하는 게 요 미팅 시간에서 가능 시간이라는 이 뷰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팅이 이미 어레인지가 된 시간은 요 가능 시간 목록에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필터가 지금 하나만 걸려 있어서 내가 가능한가 라고 해서 가능하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컨디션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AND 내가 가능하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미 미팅 신청이라는 필드에 아무도 없다. 미팅 신청을 아무도 안 했다 아직. 그래서 비어 있다. is empty. 미팅 신청 자리가 비어 있는 것만 보여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미팅 신청이 들어있던 두 개는 없어졌습니다. 필터가 되어서 사라진 거죠. 전체 시간에는 다 있고요. 그래서 총 8개의 나의 시간 중에 6개만 내가 가능한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마감이 되었고 남아있는 4개만 여기 가능 시간에 뜨죠. 그래서 폼으로 가보면 폼을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요. 이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안 해도 될 건데 괜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미팅을 신청하는 폼에서 add record 시간을 보면 이렇게 4개만 선택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미팅을 신청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한테 미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것인지 나의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요 날은 안 된다. 아직 미팅이 안 잡혔네. 나 약속 잡혔어. 이러면 지우면 되고요. 친구가 뭐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럼 요 시간
아직 미팅 안 잡혔으니까 요것도 미팅 안 된다고 빼야지. 요거를 뺀 그 즉시 상대방은 더 이상 저에게 이 폼을 통해서 요 시간에 미팅을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메일 받고 나서 그 시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가능한 시간들만 다 나열을 해서 폼을 보내드리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편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스 툴들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좀 간단하게 운영을 할 때는 내 스스로 이런 식으로 에어테이블로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좋은 점이 저한테 미팅을 신청하셨던 분들의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밑으로 계속 쌓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인 고객 목록일 수도 있고 저의 뭐 학생 목록일 수도 있고 뭐 사업 파트너 목록일 수도 있고 이런 DB가 자연스럽게 에어테이블에 다 남아있게 되고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나중에 자동화를 한다거나 미팅 요청이 어레인지가 성공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요 시간에 미팅이 어레인지 되었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드리는 자동화를 한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들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